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뉴스K 방송 직후에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 TV토론회 녹화분을 재방송해드립니다. 생방송 못 보셨던 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예산심사에서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여야 의원들이 서로 욕설을 하는 추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영유아 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바 PD. 결국 민주연합이 예산에 사자방 국정조사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연계 전략은 당 차원에서 나온 공식 결정입니까? 네, 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은 100조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국부 유출, 비리 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며 사자방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연기하는 데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의 우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의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됐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유기용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며 국조 결심이 과거의 비리와 단절하는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아셔야 한다고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연합의 국조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앞으로 12월 2일이 국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정쟁식 공세는 자제하고 국민적 기대에 맞는 예산 심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 내에 친이명박계를 제압하는 데 사자방 국조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사자방 국조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황이어서 여당 주류가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예산 구체안을 조율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어제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막말에 욕설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논의하던 중 이춘석 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등 청사시설 증축 문제와 관련해 특정 기금 사업에 대해 감액이나 증액을 심의하면 그 사업의 추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사업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갑자기 책상을 치며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강창일 민주연합 의원은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거냐, 조폭이냐 양아치냐며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김진태 의원 역시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맞섰습니다. 결국엔 양측이 서로 사과하면서 싸움은 일단락됐지만 여야의 예산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불꽃이 튀었는데요. 정부가 글로벌 창조 지식 경제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신청한 55억 원의 예산에 대해 민주연합은 전액 삭감을, 새누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막말이 오가는 영상은 촬영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자단의 요구로 통신사 기자 한 명만 들어가서 취재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없습니다. 자, 보육 예산으로 인한 국회 교문위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도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됐던데요. 여야 입장이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네, 예산 심사 처리 기한을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교문위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한 다른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연합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서른 교문위원장을 찾아가 문체부와 교육부 예산심사를 속개해 교문위 파행을 끝내자고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난주 입장이 그대로인데요.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현 상태로선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당초안을 지키거나 지방교육청이 빚을 지면 이자를 정부가 감당하는 등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평행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있을 양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내 반발이 강했던 혁신안을 스스로 바꿀 계획은 없다면서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나 소위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김무성 대표의 지난주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태도였습니다. 한껏 움츠러든 보수혁신위원회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국회 개혁 그거는 뭐 수정할 거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이제 소위원회 한 거 요 정도까지 공개하고 나머지는 또 수정하실 게 있는지 그것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새누리당 이름으로 나가는 아침에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는 다른 거는 모르는 세비 문제에 관해서는 좀 수정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요청해 주시죠. 뭐 특정 어떤 안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고요.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다시 논의를 해서 수정을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혁신위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그 일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발표된 안에 대해서 다시 혁신위에서 재논의하고 수정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 그런 절차는 없다는 거. 한 건에 대해서 하루 동안 회의를 하고요. 혁신위원회 안이 다시 새누리당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내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존재하니까요. 의원총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새누리당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소위에서 나온 안들은 되게 검토안입니다. 또 본회의 저희 전체회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원내 과정을 의원총회 과정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관에서 나온 것을 기사를 시켜면은 굉장히 섣부른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라는 단체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주축인 단체 대표들과의 일주일 전 만남은 30분 만에 파행됐지만 오늘 퇴직 공무원들과의 만남은 파행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애국심을 강조했고 퇴직 공무원 단체 대표는 만나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했을 뿐 면담 내용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공무원이 여당을 설득한 자리라기보다는 여당이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만든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은 미래 세대는 재정 파탄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흘리신 땀과 희생을 저희 잘 알고 있고 정말 참 어려운 부탁이지만은 여러분들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저희들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마치게 될 것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한 이유가 네, 현직 공무원들도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 여당 전체가 작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성급한 추진을 지적했고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거둘 수 있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한 공무원은 거덜나는 것은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복지 투자라는 말로 공무원 연금 고갈 위기가 복지 투자를 꺼리는 현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대통령 말 한마디에 158명의 정부 여당이 군작전 하듯이 법안을 제출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그 절차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진짜 재정 안정 효과는 뭐냐? 5% 정도다.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할 만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5%를 하려고 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번 개혁안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연금 문제가 과연 공무원 연금만의 문제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결국 공적연금 전반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연금 수준을 깎겠다는 것은 더 이상은 국민의 노후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무원사에서 그렇게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보험료를 올려서 합친 액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 개혁안이 나와도 매년 최소한 10% 이상의 보험료가 부족하고 그건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게 우리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입니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강화, 이런 방향 속에서 공무원연금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공무원연금이 거덜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거덜난 것은 이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자체가 거덜난 것이고 이 정도 수준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구잡이식 무상복지라고 공격하고 있고 보수 언론들은 무책임한 허경영식 공짜복지라고 비판합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연합은 임대주택 늘리자는 것을 공짜복지로 매도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공약과 다를 바 없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김무성 대표 발언, 그리고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반론들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야당이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 홍정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 단어를 더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상에 묵자 한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기금 104조 원을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를 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비난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 행복주택 20만 원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이 이렇게 뭐만 나오면은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 원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에게 한번 큰 소리 질러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이고 무상은커녕 꼬박꼬박 5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정책의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책에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저격수로 알려진 홍준표 의원은 이전 시장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준다고 밝힌 공약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이른바 무대포 공약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K가 단독 보도한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도 이사회 회의록에는 MB정부가 밀어붙이고 공기관들을 참여시킨 해외 자원개발 펀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석유공사는 굳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1,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영원 사장은 공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민간 자금을 모으는 구조라고 시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펀드는 15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났고 공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 자금을 모은 민간 자산 운용사들만 펀드 운영 수수료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설립한 1, 2호 자원개발 펀드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에 1,000억 원을 출자했고 석유공사는 이 돈을 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자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석유공사의 제359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석유공사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펀드 투자에 참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한 책임사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출자의 의무만 있고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투자 행태를 말합니다.
즉 1,000억 원의 세금을 민간 기업의 통째로 맡긴 겁니다. 석유공사는 펀드 설립 당시 수익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처장이 시중에 투자를 하면 자원개발 펀드보다 더 안정되고 더 수익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도 투자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당시 지경부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초에 지경부에서 추진할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한 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가 투자 실패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자 재무처장은 책임 추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석유공사 내부 문서에는 자원개발 펀드를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 자원개발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공신력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구조임을 시인합니다. 이게 잘 안 모아지니까 저희 공신력 이용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겠다고 하는 구조다. 강영원 당시 사장이 의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자원개발펀드 1, 2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59억 원과 8억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는 투자에 참여한 수출입은행의 국감 자료이고 야당에서는 추후 잠정 손실액이 700억 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운용한 민간 자산운용사들은 지난해까지 200억 원이 넘는 펀드 운용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홍보실 측은 아직 수익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자원개발펀드는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사모펀드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선전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개정해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유도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투자자 모집용 들러리를 세웠다는 정황을 석유공사의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유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인사는 무죄, 국정원 직원은 유죄지만 집행유예,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서초구청 간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간부가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조호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국정원 직원 송모 씨 집행유예,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명함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조이제 당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조호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조이제 전 국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이제 전 국장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넘어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음모론을 야기하기도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했다며 조 전 국장의 언론 인터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지난해 6월 조이제 전 국장에게 최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인물입니다. 송 씨는 비슷한 시기에 최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최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도,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최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씨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간첩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와 같은 사유입니다. 이른바 최동욱 뒷조사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온 참여연대는 형량을 떠나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유죄로 확인된 점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쨌든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국정원 직원이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이 법적으로 인정을 유죄가 확인되었다는 점,
그거는 이번 판결의 의미고. 참여연대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이 항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범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총비서관실 이번에 조호영 행정관에 대해서 무죄 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예 기소하지 않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기소도 빨리 해야 될 거다. 오늘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법정 구속되는 조이제 전 국장에게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조 전 국장은 강한 어조로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 중에서 오늘 5천억 원대 입찰 담합으로 기소된 삼성물산의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원 평균 월급이 755만 원이었습니다. 임원 급여는 삼성전자가 최고였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삼성전자 이사들 차지했고 1위인 신종균 사장은 지난 9개월 동안 120억 3,400만 원, 매일 4,400만 원씩을 벌고 있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15개 가운데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삼성물산 직원들의 월급 평균 액수는 75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토탈 700만 원, 삼성정밀화학 689만 원으로 2, 3위를 차지했고 678만 원을 주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네 번째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테크윈, 삼성SDS,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증권이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중공업의 월급은 500만 원대였습니다. 그룹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월 평균 급여가 4위에 그친 이유는 연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과급까지 반영한 지난해 순위는 삼성전자가 850만 원으로 1위였고 삼성토탈, 삼성물산, 삼성정밀화학 순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등기이사들이 지난 9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수준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들은 1인당 평균 60억 원을 받았습니다. 2, 3위로 나타난 삼성물산과 삼성SDI의 경우 지난 9개월 등기이사 평균 급여가 각각 13억 6천만 원, 12억 4천만 원으로 삼성전자의 5분의 1 정도였지만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화재의 등기이사들 역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서 올해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분 사장이었습니다. 신 사장은 9개월 동안 120억 3,4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한 달 평균 13억 3천만 원, 하루에 4,400만 원씩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신종균 사장을 포함한 4명의 등기이사에게 총 243억 2,8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들이 그룹 전체 순위 4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급여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재검토를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에 의문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노주민 PD와 함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예요. 이미 내놨던 정부안을 안행부 장관이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군요. 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확산됐습니다. 이날 국회 안행위에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주무부처인 안행부의 정종섭 장관은 취업 제한 기관을 통제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역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행부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화면 보면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하기 전 내용입니다. 네, 지금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원래는 2년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으로 늘어났고요. 또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기준이었는데요. 기관의 업무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취업 제한을 규정을 위반했을 때 현행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이걸 이제 바꿔달라는 거죠. 이렇게 강화를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스스로 고쳐달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오늘 지난 국감에서 중앙부처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가개혁 방안에 제동을 건다면 대한민국은 병목 현상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임금에 관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가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예산 증액을 보류하면서 국회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 쪽지 예산 1호로서 예산 증액을 이루겠다면서 재추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소노동자들의 시중노임 단가를 보장하겠다면서 69억 8,2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5,21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딱 맞춰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을 노동자들의 평균 노임인 6,945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자는 것은 원래 재경부안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약 조건을 보시면 정부 공공기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이 지침을 위반해왔고 기재부는 시중 노임 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문건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FTA에 대한 그 협상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가 미진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FTA 관련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밀실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산자위 위원장인 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뉴질랜드 FTA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는데 협상 사흘 전이 되어서야 2장짜리 답변 자료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뉴질랜드 FTA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정부는 2문장으로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공산품에 대한 양호 확대와 농수산 협력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요구했다는 것, 뉴질랜드는 낙농품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그 호주와의 FTA에 대한 그 비준 동의안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호주 FTA에 관한 질의 역시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한미 FTA와 한 오스트레일리아 FTA 협정, 그러니까 한 호주 FTA 협정에 대한 비교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2장짜리 자료를 제출했고 외교부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FTA가 아파트 자치회에 제출된 계약서보다 못하냐고 비판하면서 세부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있죠. 이 사안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다가 네. 계속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구형이 있었어요?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보도를 낙곰수에서 또 같이 알린 것으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주 기자와 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 감성재판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대선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폐륜범으로 치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기자와 김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검찰이 구형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선고는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른바 거창교도소 반대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청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거창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군청 직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천막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대책위 류현덕 대변인은 뇌진탕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주민들은 다시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거창군에서는 법조타운 건설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학부모들, 주민들은 학교 앞에 교도소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은 2017년까지 창원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교도소 부지 반경 1km 내에 11개의 학교시설이 있다면서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후텐마 미군기지의 해노코 이전 반대를 주장해온 오나가 다케시 후보가 어제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당선자는 주민과 함께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계획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치러진 오키나와현 나하시장 선거에서도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로마 미키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기지 이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후텐마 기지 반환, 즉 해노코 연안으로의 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오키나와 현지사 그리고 나하시장 선거에서 미군 기지 반대론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의 기지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해노코 기지 건설을 중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키나와는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적 중추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미군에게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시된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서울,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 그리고 도쿄 등 아시아의 핵심 도시들이 오키나와 섬의 반경 2,000km 안에 있는데요. 오키나와에서 공군기가 출격하면 2시간 안에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오키나와에만 미군 기지의 74%를 집중해뒀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18%, 무려 20% 가까운 면적이 미군 기지입니다. 특히 캠프 슈와부가 있는 해노코 연안에 새로운 기지를 지어서 미군의 육해공 전력을 결합하는 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해노코 기지를 추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전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지들을 반환하고 해노코 연안으로 기지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쏟아져 버린 곡식처럼 흩어놓으려고 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건 저를 살피고 존재를 궁구할 때만입니다. 나머지는 함께가 옳지요. 고립을 꿈꾸는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죽음 직전에나 만나게 되는 거지요.
함께를 고민할 때인 듯 합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더불어 함께.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급여 수준이 공개됐습니다. 삼성물산이 최고였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삼성 계열사들 사이에서도 우열은 있습니다. 대체로 생산직 노동자 비율이 높은 회사들 급여가 낮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삼성 계열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삼성 계열사로 분류되기도 하는 곳의 급여는 훨씬 낮습니다. 2005년 엑스파일 사건 때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 노회찬 전 의원이 그때 삼성 계열사라고 했던 주식회사 검찰 말입니다. 삼성 계열사인데도 급여가 낮으니까 삼성이 따로 떡값을 챙겨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검찰이 오늘 삼성물산의 5천억 원대 입찰 담합을 기소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고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4일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먼저 기소될 때 삼성물산만 기소에서 제외돼 비난이 일었다는 점도 고려하면 검찰은 이번 건으로 삼성 계열사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삼성물산 담합 기사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우호적인 기사가 훨씬 많았습니다. 뉴욕 투자 설명회를 앞둔 삼성전자의 성장 잠재력을 홍보해주고 갓 상장한 삼성 SDS의 목표 주가가 거래가의 2배라고 선전해주고 심지어는 신입사원 전공 계열 분석 기사까지 수십 건이나 나왔습니다. 언론들이 보기에도 삼성이 본사고 검찰은 계열사인 모양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